예, 시장 투자 전략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보면서 또 이 시장 한번 타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낙폭과대주 시리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한번 봐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앞에서도 뭐 아래 공포 얘기하는 네. 이 와중에 경기 민감주라 좀 의문도 듭니다.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당장 좋아지긴 힘들겠죠. 뭐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지금 이제 아래 공포가 지금 현실화 될 거라는 걸 우려감이 펴지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민감주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지금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아마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경기 민감 섹터였습니다. 시크리컬, 우리 흔히 시크리컬이라고 이제 하는데 단어를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 최대 주도주가 그 캐터필러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굴삭기 회사. 그 회사가 중국에서 엄청난 뭐 매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좀 너무 이제 얼마 안 된 얘기긴 한데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2015년도까지는 전 세계가 또 뭐 경기도나 우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컸는데 16년부터 갑자기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렸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고 물가도 올라가고 사실 물가가 올라가야 인플레가 발생해야 이 시크리컬 업종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자체도 나쁘게 작용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 때문에 어쨌든 이제 2016년도, 17년도에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조선, 뭐 거기다가 화학, 뭐 철강 이런 업종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아시겠지만 2018년도 3월 달에 갑자기 하나 사고가 터졌죠.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3월 22일로 이제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500억 달러에 대한 이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다 그랬어요. 에이 설마. 그러니까 2천억 달러 관세 부과하기 전까지는 다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뭐 시장 참가자들도 트럼프 저러다 말겠지. 네.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현실화됐고 이게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줘버렸죠. 그래서 특히 화학이나 철강이나 뭐 우리 그 산업재도 마찬가지인데 경기 민감주들은 선주문 같은 건 미리 받아야 되잖아요. 수주 같은 걸. 근데 발주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경제 지표가 당연히 안 좋아지고 그 경기에 대한 이제 둔화감이, 그러니까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무역 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10개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예상치가 10개인데 5개, 4개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주가에 악영향을 주면서 지금까지 시크리컬 업종이 어려워졌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도 경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사실 전망치는 이제 그 작년 말까지 유럽이 좀 안 좋았다가 올해는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 이번에 독일 GDP 얼마 전에 발표됐잖아요. 예.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다 보니까 유럽이라도 좋아지면 좋은데 유럽이 안 좋아지니까 달러는 더욱더 강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시크리컬이 지금 상황에서도 되게 안 좋은 건 맞아요.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좀 역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모르는 사실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 신저가에 지금 상당히 좀 고전을 좀 맺지 못하는 주가 상황인데 역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경기 침체가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발생을 했을 때 보통 주가 고점이 7개월 후에 나왔고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경기 침체라는 건 2개분기 연속으로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는 건데 예. 이 상황이 보통 22개월 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금리차 발생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당장 뭐 경기가 꺾인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미국이 4차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이거 막을 방법이 없다. 워낙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미국이 4차 양적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예. 이런 또 미국에서 뉴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차까지 하고 2014년도에 3차하고 지금 중단됐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를 올렸는데 양적 완화까지 한다는 건 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 카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동남아 쪽 뭐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을 때 방어책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다 안 좋게 흘러가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또 그 양적 완화라든가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은 언제든지 또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나오고 또 중국도 뭐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 너무 안 좋아요. 예. 안 좋은 게 역으로
또 정책적인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고 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홍콩 문제가 좀 계기가 됐지만 트위터 다들 보셨잖아요. 갑자기 시진핑 주석 만나자고. 예. 근데 시진핑 주석은 일축을 했지만 전화 통화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갑자기 허언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중 무역 분쟁도 생각보다 빨리 해소될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트럼프는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은 너무 그냥 시크릿컬 걱정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분명히 어떤 계기만 생기면 그런 관점에서 준비는 하고 있죠. 근데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안 좋아지는 걸 사는 것보다는 네. 이 과정에서 뭔가 좀 매출처도 다변화되고 좋아지는 그런 기자재 종목들은 중소형주에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쪽은 일단은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미리 좀 선점을 해보자 하는 게 좀 오늘 좀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침체라고 해서 계속 고개 숙이고만 있을 수는 없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역발상도 역발상대로 하고 또 한 번 터질 그 모멘텀을 미리 좀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진짜로 그 4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거는 한번 누군가 입에서 나오기만 해주면 또 즉각적으로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수요처 다변화랄지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보자 했는데 그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세진중공업이라고 이게 사실 그 조선 기자재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현대중공업 그룹의 그 LPG 탱크 있잖아요. LPG 예. 선박이 들어가는 그 탱크를 주로 독점해서 납품하는 그런 기업인데 근데 이 회사를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매출처가 갑자기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기자재 업체가 조선만 바라봐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팔주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가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조선 쪽에서 LNG 운반선용 LNG 탱크를 처음 그 수주를 했는데 이제 LNG를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선박인데 여기 원래 LNG 쪽은 이 회사가 안 했거든요. LPG만 했는데 갑자기 현대미포조선에 이걸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조선 쪽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LNG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쪽 모멘텀이 하나 발생을 했고 두 번째 뭐냐면은 그 올해 봄에 좀 나왔던 뉴스인데 플랜트 쪽 갑자기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GS 칼텍스가 요즘에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학회사가 요새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그 증설을 많이 하잖아요. 예. 한국도 지금 롯데케미칼, GS 칼텍스 막 너도 나도 증설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7년에 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시크릿컬 회사들은 돈을 그냥 뭐 사실 배당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또 살아남으니까 그 자금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증설이 압박되면서 화학은 안 좋은데 세진중공업 같은 기자재 회사는 그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GS 칼텍스에 처음으로 그 수주를 받았고 아마 다른 S-오일이나 이쪽으로도 수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쪽도 좀 기대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풍력 쪽에 MOU 체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해상 풍력과 관련된 이제 거기에 들어간 이제 전력 설비 모듈을 이쪽에서 뭐 수주를 할 거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회사 측에서도 아마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해상 풍력 회사랑 MOU 체결과 관련해서 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상 풍력까지 이게 가시화가 되면 조선 기자재가 이제 아닌 거죠. 한마디로 산업재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구성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쪽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이 증설을 하고 풍력은 또 워낙 좋잖아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세 가지 모두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번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도 많이 나왔고 매출액 나왔다는 거는 수주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조선 기자재 회사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망했어요. 망한 회사 많은데 우리 한국의 세진중공업, 태광, 성광밴드 워낙 돈도 많고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이 기업들이 나중에 시크릿컬 돌리면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 나올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크릿컬 아직은 좀 시간은 걸린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네. 뭐 조선이든 뭐 태양광이든 뭐 철강이든 화학이든 다 정말 고생들 하고 계실 텐데 분명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자리에서는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서 던져봐야 어차피 많이 빠졌고 악재다단 노출된 상황이니까 시크릿컬에 대해서 한번 정말 가을 이후로 4차 양적 완화가 됐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기대감 가지시고 지금은 좀 여유 있게 한번 견뎌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는 뭐 이것도 역시 뭐 지금 접근하고 그런 아니 건 이건 아니고 지금 하셔도 돼요. 왜 지금 당장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형사들은 지금 모멘텀이 당장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걸리니까 보유 관점은 좋은데 매수를 내가 하겠다. 한번 그 이쪽 시크릿 걸죠. 그러면 세진중공 한번 해보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풍력까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수요처 다변화라는 말이 100% 맞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세진중공업에 대해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적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참 이렇게 모멘텀도 없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실적 좋은 데는 가긴 갑니다. 잠깐 멈추든 하더라도 우상향은 하는데 관련해서 또 저평가돼 있고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수익성 개선이 앞으로도 전망되는 기업들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쉬는 날 이제 8월 14일 날 반기 보고서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실적 잘 나온 것도 되게 많긴 한데 주가도 많이 못 올랐고 저평가된 거 한 3개 종목만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텍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반도체 장비 회사예요. 근데 이게 일본 수출 규제 또 약간 연동이 될 수 있는 종목인 게 일본의 그 선도업체 무사시 엔지니어링이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랑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디스펜서 장비라고 여러 가지 이제 소재들을 반도체 장비를 이용해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장비 쪽에서 좀 매출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사실 반도체 경기 안 좋은 거 다들 아시는데 2분기에 영업이익이 134%나 급증했고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 상승 좀 기대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PER이 지금 5배밖에 안 돼요. 너무나 지금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력도 있고 다 좋은데 어쨌든 뭐 반도체에 대해 업황에 대한 좀 불안감 이런 것들 또 삼성이 또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 감산하면 어떡하냐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 경쟁을 할 정도로 정말 굉장한 그런 이제 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실적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프로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메일유업인데 이건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좀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실적이 그러니까 음식료 업체들 실적 다 발표했잖아요. 다 대부분 어닝 쇼크였어요. 네, 보셨겠지만 근데 유일하게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온 게 롯데칠성하고 메일유업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메일유업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분유나 지금 유제품 같은 거 소비 많이 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대부분 메일유업 그거 하는 회사인데 이게 뭐 좋은 게 있나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컵커피 시장에서 바리스타라는 브랜드 많이도 보셨을 거예요.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게 매출이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마진도 좋아요. 거기다 상하목작이라는 우유 브랜드 들어보셨죠? 그게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이것도 판매가 워낙 잘 되니까 여기서 매출하고 이익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쪽을 커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이 그 기대치를 36%나 상회할 정도로 잘 나왔고 무엇보다 음식료 업종 치고는 또 쌉니다. 지금 오늘 주가 올랐는데도 PER이 10배가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보통 음식료 12배, 13배 받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20%, 30%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좋게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평화전공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그 자동차 부품주 한번 만도랑 평화전공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한번 몇 주 전에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28억 나와서 기대치를 무려 40% 성장 상회했고 미국 매출이 무려 180%. 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팰리세이드 쪽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PBR이 0.36배로 여전히 주가가 너무나 극심한 저평가 상태. 만원도 지금 싸거든요. 자동차 부품사 전반적으로 잘 나왔는데 평화전공 같은 경우 또 독보적으로 잘 나왔고 워낙에 싸기 때문에 지금도 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텍하고 평화전공은 지금이라도 좀 접근하실 걸 권유드리고 싶고 다만 메일유업은 조금 올랐으니까요. 좀 다음 주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영 앵커가 또 촉이 좋아서 앞에서도 저희가 한번 했었고 권홍석 대리 역시 좀 오늘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박스권 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역시 연승환 차장께서는 이제 또 많이 올랐으니 조정을 기다려보면서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메일유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음 주 증시에서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주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8월 21일 날 그 FOMC 의사록 발표되는데 이제 연준 위원들의 시각이 진짜 금리 인하를 강하게 그 찬성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지 한번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7월 달에 금리 인하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각이 정말 강도가 강한지 확인이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건 8월 22일부터 24일 잭슨홀 컨퍼런스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그 파웰 의장이
발언을 하겠죠. 지금 9월 달에 금리 강력하게 인하하는 쪽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잡혔는데 지금 0.5% 인하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우리가 먼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금융시장에 다음 주에 엄청난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컨퍼런스 같습니다. 예. 그리고 8월 24일 날 이제 G7 정상회담인데 과연 거기서 이제 미국도 참석을 하고 할 텐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잭슨홀 컨퍼런스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 국내 증시 관련해가지고 미리 좀 한국 증시는 선조정 저는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설사 좀 급락하더라도 1900은 좀 지켜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등 시기는 좀 제한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좀 포기하지 말고 국내 증시에 좀 상대적인 선전을 기대하시고 또 글로벌 양적 완화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믿고 좀 더 이겨내보자 하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상대적인 선전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그렇게 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염승환 차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